7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의 적용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의 기준. 맞나? 기준 맞나? 기준 맞나? 적용 기준. 이 부분은 계산 문제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럼 먼저 이론적으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계산 문제 몇 개 할 겁니다. 먼저 쌍가루 1번, 가로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때입니다. 먼저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할 때 대지 동그라미 하세요. 하나의 대지가 할 때 대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 줄여가지고 저는 용3이 얘는 용도지역 등 한 겁니다.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고 가로 안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란 말 나오면 그때는 2배예요. 6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업지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660이 아닙니다. 도로변에 띠 모양. 도로변에 띠 모양. 이때는 660입니다.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줄거세요. 건폐율 및 용적률. 시험에 얘가 나오는 거니까요.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줄거세요. 가중평균한 값 적용. 뭔 말이야 이게, 그죠? 가중평균한 값 적용하고 그 밖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뺀 나머지 건축 제한 등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일단은요, 거기서 그 밖에 건축 제한까지 하지 말고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건폐율과 용적률 있죠. 이것만 계속 나와 시험에. 그 공식이 뭐냐? 바로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1번 가중평균한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분의 F1 곱하기 1 플러스 F2 곱하기 2 플러스 땡땡땡땡 FN 곱하기 N. 외우지 말라고 내가 읽은 거야 내가. 외우지 마세요. 이걸 또 내 후배 보면은 이걸 써가지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지도 못 외우면서 외워야 됩니다.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곱하기 100. 이거만 알면 돼요. 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요. 왜? 공식 묻는 문제 안 나와요. 근데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안 외워도 내가 풀게 해줄게 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됐지. 한들 이거 외우겠어? 못 외우지?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로 1번인데 제가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 먼저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하겠지만 요거는 특별히 서술적으로 막 5줄 지문이 묻는 문제가 5줄 가량 쫙 물어봐요. 막 물어보고 용적률을 구하라. 건폐율을 구하라. 아니면은 건축 면적을 구하라. 연면적을 구하라. 나와요. 그러면 그 서술적으로 읽다 보면 헷갈려요. 첫 번째 읽다 보면 두 번째 헷갈리고 다 읽다 보면 뭔 말이야 헷갈려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맨먼저 이런 겁니다. 대지가 이래 있는데, 대지가 이래 있어요. 대지가 이래 있는데 항상 이게 도로. 이것이 용도지역이
내 땅 대지 하나라면 그냥 그 용도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가지고 건물 지으면 돼요. 허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걸쳐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땅 하나인데 용도 지역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용도 지역에 적용을 받아서 건물 지을 것인가? 물론 땅 주인이야 둘 중에 높은 것 하겠죠. 높은 것도 아닙니다. 낮은 것도 아니라 가중 평균 합쳐서 n분의 1입니다. 중간.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이럴 때는 330 이하일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330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술적으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나올 때는 330, 도로변 띠모양 상업적은 660이라는 걸 나오겠지만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그 자체가 맞게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가 330 이하가 안 되면 이 문제는 오류 문제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도로변에 만약 이쪽이요. 준주거다. 전체 대지 면적이 1000이다. 이쪽이 준주거다. 가령 이쪽이 상업지역이다. 일반 이게 상업지역이다. 당연히 땅 주인은 나 일반 상업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받아서 건물 지을래 할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쪽은 쓸 때 이쪽은 건폐율이 만약에 50%다. 용적률이 300%다. 가정하면 하는 겁니다. 자, 상업지역은 이쪽은 건폐율이 70%다. 용적률이 만약에 500%라고 한다면 현재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그림으로 안 나오고 지문 속에 문제 물을 때 서술적으로 쫙 물어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대지 면적이 1000제곱일 때 1000제곱인 준주거 지역의 땅은 700제곱미터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300제곱미터일 때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50%이고 용적률은 300%. 일반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70%이고 용적률은 500%일 때 가중평균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얼마인가? 방금은 두 개 다 했지만은 둘 중에 하나만 물어봐요. 아시겠죠? 이거 다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하는 것이고요. 건폐율은 얼마냐? 용적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분명히 그 문제에 도로변에 띠 모양, 상업지역 이런 말 없죠, 그죠? 그럴 때는 모양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가로 안에 맨 끝에 도로변에 띠 모양 상업지역.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상호사 가보시면 이 광명시 큰 지도가 붙어 있을 겁니다. 봤죠, 그죠? 시내 중심에 오면은요, 도로가 이리 있고, 이리 쫙 있고요.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가보시면 도로 옆에 빨간색으로 쫙 되는 도로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여기다가 써 있어요.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써 있을 겁니다. 이게 도로변의 띠 모양이에요. 띠 모양. 내 땅이 이거예요. 얘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일반 상업, 뒤에는 다른 용도.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변의 띠 모양 하면은요, 도로변 띠 모양 하면은 모양은 어떻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도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다, 1000제곱미터 얘다. 상업지역이 도로변 쪽이에요, 그죠? 상업지역이 항상. 여기가 일반, 똑같이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준주거 지역이야. 조건은 똑같다 합시다. 주거지역이에요. 이럴 때 면적은 분명히 이렇게 쓰면 모순입니다. 도로변 띠 모양은 작은 곳이 무조건 얼마? 660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서 맞긴 맞지만 일부러 올려가지고 여기를 400 여기를 600 이런 식으로 좀 올립니다. 일부러. 아시겠죠? 하여튼 똑같은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이걸 똑같이 내버리면 답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낼 때는 좀 다르게 낸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조건은 준율은 똑같이. 건폐율은 몇 프로? 50%. 용적률은 한 100%. 일반 상업의 건폐율은 똑같이 70%. 용적률은 500%라 했을 때, 즉, 이건 뭡니까? 도로면 띠 모양일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주고 대입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자, 여기는 첫 번째 건폐율. 건폐율은 일단 공식이 뭐죠? 대지 면적 분해 건축 면적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대지 면적 얼마죠? 1000분의 건축 면적은 양쪽 두 대지의 가중 평균 F1 곱하기 1 플러스 2 하는 거잖아요. 이쪽이 F1이면 이쪽이 F2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700에 50%. 그렇지. 350이죠? 네. 플러스 300에 70% 얼마예요? 210. 다 풀었잖아요. 공식 몰라도 돼요. 이게 아까 말한 F1, F2 그걸 말한 거거든, 이게. 곱하기 얼마요? 100이고, 350과 210 더하는 게 얼마예요? 560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공 두 개, 하나. 얼마죠? 정답? 56%. 얼마나 쉬워. 그 다음에 용적률. 똑같이 공식 뭐죠?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다. 자, 공식 대입합니다. 자, 대지 면적 얼마죠? 똑같이 1000분의 자, 700에 300% 얼마죠? 2100이 3배니까 2100 더하기 300에 500% 35 15 1500이죠? 곱하기 100이잖아요. 자, 얼마 더하니까? 얼마야? 3600이죠, 그죠? 3600 요거잖아요. 이거 공 두 개, 하나. 얼마죠? 360%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법은 쉽게. 요거는 도로변에 문제가 도로변의 띠 모양 상업지역이라고 물었다면은 모양만 요렇게 그려주고 하라 그 말이에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그러면은 공식 쓰지 말고 첫 번째 건폐율은 자 얼마야? 1000. 일반적으로 대지 면적은 열이면 9번은 1000 나와요. 쉽게 풀어줘도 쉽게 못 풀거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하면 쉽게 쉬운 거라니까요, 그냥. 간혹가다 어렵게 낼 때는 대지 면적을 500으로 내, 500으로. 500도 괜찮아요. 풀면 되잖아요. 이거는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 1000분 얼마요? 600에 50%. 건폐율이 이거 얼마요? 300 더하기 400에 70%. 200 다 28, 그죠? 곱하기 100이죠, 그죠? 똑같이. 얼마죠? 요거잖아, 그죠? 하나 치우니까 얼마요? 58%.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적률. 똑같죠, 그죠? 얼마? 1000분의 600에 300, 63, 18 더하기 400에 50, 45, 20 곱하기 1000이죠? 얼마죠? 얘는 3800이죠? 하나. 얼마죠? 380%.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띠 모양이 있냐 없냐 그렇게 모양만 다를 뿐이지 계산 방법은 똑같다.
똑같다. 만약에 요거 합시다. 만약에 위에가 400이고, 예를 들어, 위에가 만약에 여기가 400이고, 밑에가 만약에 600이다 가져가요. 그건 똑같잖아, 그죠? 600에 70%고, 400에 50%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600에 500%고, 400에 300% 똑같은 얘기예요. 면적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렇게 풀면 되겠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가로 1번에 있는 내용을 지금 계산 문제와 더불어서 같이 한 겁니다. 자, 가로 2번.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이 할 때 건축물 동그라미 하세요. 얘는 무조건 대지에. 건물이 여기 없어요. 그 대지에 걸칠 때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이거니까 대지고, 이미 얘는 건물이 있어요. 아시겠죠?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줄 거세요. 건축물 및 대지 전부,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에 건축물 및 대지 전부 다죠.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요것도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만약에 대지가 이래 있다. 천이다. 가령 이쪽에 준주거적이다. 일반 상업적이다. 상업적이면서 이쪽에 오른쪽에 여기가 플러스 고도지구다. 만약에 오른쪽이 상업적이면서 고도지구다. 이럴 때 건축물이 1이 있다. 1이 있는데 걸쳤어. 반틈은 준주적이고 반틈은 일반 상업적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고도지구다. 이럴 때는 건축물 전부, 대지 전부 뭐요? 고도지구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양쪽 전부 다 준주고 지역이든 일반 상업이든 대지, 건축물, 싸그리, 깡그리, 몽땅 전부 아시겠죠? 뭐라고요? 고도지구다 그 얘기고요. 3번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친다. 방화지구. 이것도 하나의 건축물 동그라미 하세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등에 걸쳐 있다. 그러면 그 전부, 그가 뭐예요? 앞에 주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방화지구예요. 저를 보세요. 요거. 만약에 아까 예전에 여기가 만약에 뭐 면적이 800이다. 1000이니까 여기 200이다. 하셔도 이렇게. 자, 요겁니다.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자, 똑같이 편이다. 이쪽이 준주거죠. 일반 상업적인데 동시에 뭐요? 얘는 방화지구예요. 면적 여기도 800이고 똑같이 200이다. 큰 의미 없는데 이다. 이럴 때 건축물이 요래 있다. 이쪽은 준주거적 800원. 200은 뭐예요? 일반 상업적인데 이쪽이 뭐예요? 방화지구다. 방화지구는 왜 지정하죠? 뭐 예방? 화재 예방.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 화재 예방. 그러니까 화재 예방은 건축물만 있잖아요. 119 전해가지고 우리 건축물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건물 불타요. 그러면 달려가요. 전해가지고 우리 아저씨 우리 집 앞마당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안 가요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건축물만 전부. 아니에요 이거는. 건축물만 전부 뭐라고요? 방화지구. 그런데 여기 경계예요. 경계벽. 얘가 만약에 방화벽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각각. 이쪽은 방화, 저쪽은 뭔지 모르지만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불이 번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인데 다만 나오죠. 그죠?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의 경계가 뭐라고요? 방화벽.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맨 끝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너나 따로따로 각각 오른쪽만 방화지구, 그쪽은 그쪽에 해당되는 것들로 그냥 하면 된다는 얘기죠. 4번,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 녹지 지역에 하나의 대지가 할 때 대지 동그라미 하세요. 대지. 건축물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대지가 있는데 녹지 지역과 그 밖 그 용도 지역 등에 걸친다. 이때는 무조건 각각. 뭐라고요? 각각. 녹지는 무조건 녹지 따로, 다른 용도적 따로입니다. 녹지가 있으면 무조건 너, 나, 따로. 쉽게 말하면 따로 국밥. 국 따로, 밥 따로. 아시겠죠? 각각.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에 다만 녹지지역에 건축물이 없을 때는 각각인데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면 위에 말처럼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면은 위에 배운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건축물이 없으면은 각각, 있으면은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쌍가루 2번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을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은요, 나중에는 응용대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요걸 알아야 용적률과 연관돼서 많이 물어보는데, 특히 최대 건축 면적이 아니라 최대 연면적을 얼마나라고 물어보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얘는 용적 물어본 것이고, 용적률 주어지고, 분자를 물어본다 그 얘기예요. 그게 더 쉬워요. 양쪽 면적의 용적률, 면적의 용적률 합해서 나온 그 분자만 답이니까. 그렇죠?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응용되는 것은 깔끔하게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하지만 이렇게 미리 해놔야 돼. 해놔야지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마치겠습니다. 대신에 공부한 거 오늘 복습하고 조금만 복습하고요. 자, 용도 지역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다 알 거예요. 모르면은 누구를 탓해, 누구를. 자, 용도 지역 시작. 도, 관, 농자, 주, 상, 공, 녹, 전일준, 1, 2, 3, 준, 중, 1, 유, 군,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내가 믿은 게 바보지. 자, 괜찮습니다. 자, 건필. 용도 지역은 차차 당연히 알게 되니까. 자, 용도 지역 시작. 5, 5, 6, 6, 5, 7, 9, 8, 7. 공업지역 70, 계획관리 40, 나머지 20. 용적률 시작. 100, 150, 200, 250, 300, 500, 곱하기 3, 1500, 1300, 1100, 900, 나누기 3, 300, 350, 400.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됐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총 몇 개다? 몇 개다? 총 9개다. 경치 보고 복날에 개도 먹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방방 뜬다 그랬죠. 그죠? 이 중에서 자, 경관지구 3분. 짜식특. 짜식특.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2개. 짜식 특배. 짜식. 아시겠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관산주복특. 뭐라고요? 관산주복특.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자연칠학 집단.
집. 아시겠죠? 자, 하나 더. 중요 시설물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지구는 역중생. 그렇죠? 보호지구 뭐예요? 역중생.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그러나 이 중에서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이 3개 있다. 경중특, 경관지구, 보호지구 중에서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세분되지 않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이 상태에서 조례로 세분을 하려면 해라. 아시겠죠? 하려면 해라. 그리고 조례로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려면 해라. 할 때 3가지. 부득이 할 때 신설해라. 행위제한 최소한 돼 그쳐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역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만들지를 말라. 완화를 강화로 바꿔내기 때문에 주의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일단 원칙은 뭐라고요? 조례. 뭐라고요? 조례인데 고치게. 조례가 아니니까 다른 걸로 고치게. 아시겠죠? 고치게. 고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진학지구 중 자연친학은 국토법상 대통령령으로, 집단친학은 개특법령으로,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으로. 마지막 용도구역 개시수도입. 다시 한번 시작. 개시수도입. 자, 지정권자 개 누굽니까? 국장이. 시도지사가 언제 국가계획과 연관될 때만 국장이. 수산자원은 회장.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장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계획은 누가? 국장이. 그렇죠? 하지만 국토법에 있는 행위제한은 시가화하고 뭐가 있다고요? 입지 규제 2개 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요거 행위제한 적용 기준입니다. 복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볼 땐 알지만 또 내일 가면 몰라요. 하지만 이런 과정 거쳐가면서 또 공부했다가 까먹기도 했다가 공부했다가 까먹었다가 시험장 갈 때는 까먹고 만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거니까 공부할 때는 아는데 하루 지나가니까 까먹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